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가장 젊은 36세 나이로 보수 정당을 이끌게 된 이준석 국민의힘 신인 대표의 일성입니다.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바람이 몰아칠 태세입니다. 야권 분열의 씨앗, 일회용 불쏘시개가 될 거라는 우려도 없지 않은데요. 대권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죠. 이준석 돌풍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금요 경제토론, 오늘은 정치 이슈 이준석 돌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늘 경제토론을 해왔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워낙에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현상이 워낙 큰 현상이니까 이걸로 진행해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두 분과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 또는 직접적인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는 20대 국회 내내 그분이 이제 원외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만날 기회는 없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뭐 인사드린 적은 있는데 개인적인 접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외였다는 게 어떻게 그런 좀 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하셨으니까 그분이. 네. 김경진 전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의외로 같은 당은 아니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방송 패널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두 분이 그래서 방송국 대기실에서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보면. 네. 근데 방송국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그때 이제 평론가 시절에 오실 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킥보드? 네. 그걸 타고 와요? 네, 전동 킥보드. 정말 새 바람이네요. 아주 특이하네요. 그 본인 자기 거 고유의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리는 이 전동 킥보드가 있는데 자기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가 있으세요, 보니까. 자기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러니까 20대 국회 말에 타다 금지법이 입법이 됐었고 타다 금지법. 네, 그 전에는 이제 타다가 법적으로는 렌트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택시 영업 유사 행위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제가 타다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었고 이제 입법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타다 금지법의 좀 주역이시네요. 예, 금지시킨?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택시 조합의 대의원들이라든지 지부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 제가 초대되어 있는데 그 단톡방에 이준석 대표님도 초대돼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왜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아해가지고 이제 대의원 한 분께 여쭤봤어요. 이 대표님 왜 초대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님이 한 3, 4년 전에 아마 선거 한 1년 전쯤에 내가 택시 운전기사들의 애환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한 3, 4개월을 직접 하셨대요. 택시 운전을 직접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택시 기사, 택시 직역의 업종의 애로점이라는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해보고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특별히 김경진 의원하고 이준석 두 분만 초대를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원외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 없었지만 그렇군요. 김종석 의원님 방금 타다금 좀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종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게 작년 아마 5월일 겁니다. 총선 지나고. 예, 근데 이제 김경진 의원이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출마를 안 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반대를 소신껏 했는데 사실은 김 의원님의 그 토론 내용은 제가 잘 알죠. 그거에 반대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타다는 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반대한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7명이고요. 그중에 6명이 불출마 선언한 분들이고 한 분이 이제 김모 의원이 서울에서 입후보했다가 택시 기사님들한테 아주 혼났다는 뒷얘기를 내가. 그러니까 김종석 의원님은 타다감쪽을 반대했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은 찬성했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그렇죠? 택시 기사 단톡방에 들어가 계시니까. 자, 김경진 의원님 뭐 함께 패널도 같이 했는데 이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당선 그리고 최고위원들 우선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최고위원들까지 좀 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지금 이제 최종적인 투표율을 보면 이준석
이제 대표가 43.8%를 얻었고요. 예. 그다음에 나경원 지금 전 원내대표께서 37%를 얻어서 예. 한 6.7%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래 여론조사보다는 이게 표의 격차가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당원들이 의외로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마 표가 좀 많이 갔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당 외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 당선인에게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표가 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최고위원들은 어떻습니까? 뭐 최고위원도 초선 두 분이 된 거죠? 두 분? 그렇죠. 실제로 그 네 분이고 이제 김용태 청년 최고가 당선되셨는데 세 분이 여성분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김재원 의원이 이제 포함된 게 좀 어떻게 보면 주목될 만한 점인데 보면 다 이제 초선 의원이고 이제 정미경 의원은 이제 18, 19대 하신 분인데 김재원 의원은 상당히 그 정계에 노련한 그 선배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일정 부분 좀 발언권이나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저는 지금 그 득표율 그 구성을 보니까 지난번에 50대 50으로 컷오프 할 때는 그 당원에서도 50%였지만 그 이준석 후보가 1%가 앞섰었어요. 근데 오늘 발표난 거 보니까 당원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더라고요. 이겼는데 네. 워낙 여론조사 30%에서 차이가 커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좀 봤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국민의힘은 당심보다는 민심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민심 덕분에 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당내 지지 기반보다는. 그렇다면 앞으로 당을 운영할 때 민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경청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된 지금 배현진 의원이 현역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가장 젊으신데 네. 이준석 신임 대표가 그분보다 2살 아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바람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보다도 모든 의원들보다도 당연하죠. 대표가 가장 최연소 의원보다 2살 아래니까. 자, 네. 그러면 이준석 돌풍의 영향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 그러니까 일단 액면상으로 읽히는 것은 우리 정치가 이제 좀 세대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6 그다음에 다선 위주로 짜여 있는 이 정치 구도가 뭔가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갤럽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아니면 현재 민주당 그대로 재집권을 원하느냐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고 하는 답이 무려 50% 가까이 나왔던. 그래요?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게? 예, 갤럽 여론조사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의 전제로 야당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라. 기존의 야당 가지고는 국민들이 좀 정권 교체를 하는 주체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기대로 넘어가는데 그 기대의 전제가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 또 새로운 인물이 야당 내에서 태동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바람, 새바람을 일으켜줄 주인공으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당대표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 뭐 국회의원은 아니셨지만 12여 년간 벌써 정치 생활을 했잖아요. 그 정치 생활을 보면 정치인 이준석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국민의힘은 이제 안정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건데 그게 어떤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책 측면에서는 되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자신 이제 경제 그 전문가 관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렇게 알려진 게 없어요. 사실 그걸로 말하면 외교 안보에 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뭐 자기 비전이다 제시한 게 잘 안 보여서 변화는 선택했는데 어떤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이준석 갖습니다.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정책, 경제관이라든지 네. 외교 철학 네.
이런 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잘 그렇죠. 모르는 사실은 거죠. 그동안 뭐 10년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주로 이제 정치 평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멘트를 했고 그 원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 좀 미지수인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그 유승민 대표하고 같이 당을 쭉 해왔고 또 뭐 어디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로 쓴 거로 봐서는 막 그런 정도의 경제관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은 가능한데 그건 앞으로 상당히 두고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의원.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주요 정책 이슈 논쟁이 될 만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론가로서 뭐라고 평론을 했는가. 그러니까 평론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TV 라디오에 아마 상당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뽑아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게 뽑아서 어떻게 보면 자료 모음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이제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게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행정기관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책의 비전이 분명해야 되지만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이 아니라 정치의 예술사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당대표 수락 연설하고 기자들 아마 백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 문제는 같이 경쟁을 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그전에 합당 문제를 어느 정도 이끌어 왔으니까 주호영 대표께서 이 중타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좀 끝까지 완수를 지어 주십시오. 그 임무를 맡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나경원 이제 같은 후보 경쟁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전 대표께 요 일을 아예 책임지고 맡아주십사라고 할 일을 찾겠다.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겠다. 그다음에 김종인 원내대표는 나중에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후보 합의하에 김종인 원내대표 반드시 모셔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책의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정리가 우리가 모르겠는데 정치의 측면에서는 젊은 당대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같이 경쟁했던 사람에게 분명한 역할을 주고 큰 일을 책임져 주십사. 그리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나랑 같이 이걸 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 되면 그 통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지난번 그 경선에서 볼 때는 이제 당직자의 뭐 공개 선발을 하겠다, 뭐 시험을 보는 뭐 이런 형식, 또 대변인도 토론 배틀, 토론 잘하는 걸 보고 뽑겠다. 뭔가 더 공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시켜서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아요. 공정한 경쟁에 더해서 이제 실력주의도 상당히 가미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엑셀이라도 좀 할 줄 알아야 뭐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이제 지나가면서 가볍게 던진 말이겠지만 내면에는 지금 현재 전국을 이끌고 있는 현역들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안 했다는 좀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엑셀 생각은 못하는 드는데 훌륭한 정치인도 많은데 그런 발언은 이 다른 좀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평론을 쭉 해왔고 뭐 원외 위원장을 쭉 해왔지만 이제 당 대표라는 책임을 맡았으면은 이제 언행이나 메시지에 있어서는 좀 더 정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지금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당의 중진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같이 가자는 제스처를 취한 건 굉장히 잘한 거고요. 전 동시에 그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중진들도 이제는 앙금을 싣고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합심하자고 했으니까 그 영국의 보수당이 재집권할 때 카메룬이라는 젊은 수상 후보를 놓고 중진들이 병풍 쳐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를 앞에 세워놓고 흔들 게 아니라 병풍을 쳐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정권 교체 기반을 닫도록 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나간 중진이 있으면 내가 볼 때 국민적 지탄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뭐 유승민계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던데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를 하는 쪽에서는 일단 유승민 의원 밑에서 인턴을 하고 첫 정치일정 유승민 의원은 인턴이었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추천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승민 의원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치적으로 발탁이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하고는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지금 병에서. 선거 뭐 공천이라든지 선거 때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앙숙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 문제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경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아가겠다. 윤석열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지지도가 높아도 무슨 특별한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다. 경선 절차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뭔가 이게 이러다 보면 결국은 야권의 큰 틀의 통합이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 워딩으로는 유승민에 대해서 무슨 특혜 있을 수 없다. 나는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열고 공정하게 관리를 하겠다가 누차 반복해서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게 앞으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직무를 할 때 그걸 그대로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하버드대 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들어가 다시 하버드로 간 천재 정치인이 과연 당까지 정말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대선 후보들도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김경진 의원 말씀대로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광로처럼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이번에 그 토론 후보 간 토론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머리 회전은 빠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용어 구사도 잘하고 우리 정치 평론을 오래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당 대표로서 필요한 거는 어떤 그런 순발력보다는 덕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말에 재승박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재능하다 그래서 덕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준석 신임 당 대표가 충분히 덕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첫 행보가 벌써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 신임 대표가 이제 원외에서 당의 그 대표가 되기까지 상승하면서 많이 부딪혔어요, 사실은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결국 그 책임은 당 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겉으로는 다 포용하고 같이 나가자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홍준표라든지 안철수라든지 뭐 윤석열이야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뒤에는 또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이제 이 소위 헤비급들을 이 젊은 미혼의 당 대표가 이제 어떻게 이걸 해낼지 참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많습니다. 네. 자, 이번 그 과정 중에서 박근혜 퀴즈지만 박근혜 탄핵 정당했다. 참 이 발언 주목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부대를 과연 어떻게 할까? 이준석 신임 당 대표가 어떤 과제로 어떻게 끌어안을까? 그게 결국은 굉장히 영리하고 승부를 걸어야 될 시점에 정확히 승부를 걸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권리당원이라든지 당원들이 제일 많은 대구에 가서 지금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로서의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그럼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판단에 반하는 얘기는 더 이상 논쟁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연민을 넘어서서는 안 되고 그래서 탄핵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정서와 완전히 맞춰 나가야 된다. 이 승부수를 던지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승부수를 던진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당대표 당선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 대선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 주자들이 이제 조만간 등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주자들 입장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도 되는 거죠. 이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털어버렸지 않습니까? 안 털었다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또 논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는 그런 입장 발표로 인해서 전체 국민을 껴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보들 차기 나올 후보들도 상당히 좀 편안해졌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차기 이제 나올 후보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당할 안철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다 동시에 국민의힘의 이 배에 올라탈 것 같습니까? 함께? 저는 그 이준석 이제 후보가 대구에서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승부수를 던진 거 저는 이거 상당히 그 정무 감각이 돋보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 볼 때 이제 대세론이고 대표가 될 확률이 높은데 된 다음에 나는 짐을 미리 털겠다라는
그런 선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원외에 있는 후보들조차도 이제 소위 그 국민의힘 내에 그 찬탄 반탄의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말자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참 장애물이거든요. 이거를 신임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죠. 대구에서 그것도 대구 경북의 당심의 핵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아주 이제 그 또 일부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도 앞으로 이제 신임 당 운영 대표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뭐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도 그럴 거고요. 아직도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또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실제로 현역 의원들도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낼까가 뭐 외부의 저 대선 주자들을 당으로 끌어모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36인데 국민의힘에 예상되는 후보들 그리고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들의 나이 이런 걸 보면 이번에 이제 그런 바람이 지지율에 많은 변화를 혹시 가져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변화, 세대 교체의 바람? 당장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일정 정도 견인이 된 것 같고요. 그 견인이 이제 상승 견인이 된 것 같고 상승 견인의 주요 요소는 이준석 돌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게 야권 후보로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 최근에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 약간 올라간 거로 나오는 추세인 게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공식적인 행보를 어느 정도 시작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이준석의 돌풍의 측면도 약간은 뭔가 간접적인 어떤 훈풍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가고 있는 이런 범야권에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제 저의 궁금증은 또 이낙연 의원 전 총리 또 정세균 의원들이 조금 이준석 대표에 비하면 워낙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 바람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예측 가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정치와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산들인데 민심은 항상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변화에 얼마나 욕구를 충족시켰느냐에 사실은 달렸는데 그동안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에 변화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변화를 선택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를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뽑은 거고 두 분의 전직 총리가 이제 뭐 이재명 지사와 함께 선두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상승세에 있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변화가 아니라 안정을 선택했다는 거는 저는 역설이고 저는 그 나비 효과라고 누가 표현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변화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치를 보는 민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적절히 정치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뭐 그런 움직임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또한 오늘 이 전당대회 이후에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 있게 볼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민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도 사람의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 젊은 세대를 끌어안는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덫에 갇혀 있는 게 가장 큰 게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국.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내부 지지층에서는 그런 사과 왜 하느냐, 사과 자체를 반대한다. 이제 핵심 지지층은 지금 그런 상황들이고 중도층은 저게 사과인가? 사과 안 한 것보다는 조금 나은데 사과라고 느끼기엔 좀 애매하네. 뭐 이 정도 느낌이고 보수층에서는 저게 사과야, 자기 변명이야, 뭐 이 정도 느낌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의 민심인데 중도층의 민심이 그걸 사과라고 지금 안 읽고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은지심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또 그러면서 지지하는 발언들을 좀 하셨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덫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젊은 박용진 의원이 사실은 조국 정확히 털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이게 일관되게 지금 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면 민주당 당 내부에서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를 하면 박용진 의원이 한 4위, 5위, 6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3위까지 이제 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보면. 그래서 이준석 효과로 박용진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쪽에서 젊은 바람이 불면 이쪽도 똑같이 젊은 바람이 불 거고 결국은 이 중도 지향성을 가진 유일한 민주당의 의원이 지금 이 박용진 의원이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의 앞으로 선전 여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용진 의원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뭐 저도 같이 20대 국회 때 같은 상임위에서 일해봤지만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개혁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보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진보에서도 훨씬 상당히- 더 왼쪽. 예. 그래서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진보 노선을 걷고 있다고 봐야죠. 출신 자체가 제가 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민주노동당 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한 분이고 민노당. 유치원법인가요? 네. 예, 그걸로 이제 국민적 이제 그 당시 인지도가 유치원법. 높아진 계기가 됐는데 저는 이제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어렵지만 당심보다 민심을 따랐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뭐 조국의 시간을 건너지 못하고 민심보다는 당심에 지금 볼모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보수야당은 탄핵의 강을 이제 거의 건넜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조국의 시간을 아직 조국의 못 덫에 끝내고 있는 그대로 거예요. 아직 조국의 시간에 지금 덫에 걸려 있는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정말 그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뭔가 힘을 좀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김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표가 걸려 있는 특히 큰 이익 집단이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법안이나 어떤 정책 의안을 의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유치원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법안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구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박용진은 과감하게 던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최근에는 선생님들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는지 학부모들을 통해서 교원 직접 부모들이 평가하도록 하자 이런 안도 지금 던졌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해 집단의 어떤 이 압력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얼마만큼 선전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의 변화도 주목된다고 하는데 자, 뭐 우리가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도 그러면 이 바람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재명 지사한테는 어떤 영향으로 올까요? 글쎄요, 뭐 어떻게 그쪽 캠프에서 느낄지 모르지만 분명히 상당히 위기감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두주자는요 일단 지켜야 되거든요, 선두 자리를. 근데 자꾸 뒤에서 뭐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건 리스크 위험 부담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잠재우거나 본인이 그 바람을 타거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비교적 젊은 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을 덜 타거나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측면만 가지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영향을 받을 요소까지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이쪽에 이준석 돌풍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게 대통령 후보 경선을 좀 연기해서 뒤로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연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쪽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고착화돼 있고 이쪽에서 이준석 효과로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확 높아간다. 그래서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양자 대결 여론조사 구도가 계속해서 윤석열 우위로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경선 연기론이 당내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직접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상황으로 이재명 지사도 조금은 좀 곤란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이건 윤석열 총장을 더 키울까요? 잡을까요? 저는 뭐 첫 느낌이
이것도 윤석열 키우기구나. 이게 현 정권 핵심이 아직도 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경률 의원님 어떠세요? 네. 저도 정말 윤 총장이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혹시 된다면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뭘 해라 마라 또는 청와대에서 뭘 해라 마라 이런 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사실은 발족을 해놓고 나서 제대로 된 수사 못했다. 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지난번에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을 해놓고 그 감사원에서 다 조사한 거 그냥 니들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그냥 편한 사건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들어오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해봐야 나올 게 없는 사건이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 자체로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한 탄압받는 이미지 뭔가 이렇게 동정 여론을 이끌어서 일정 정도의 아마 순풍이 저절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사한다고 하니까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직도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 네.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석 돌풍 토론해봤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